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쓸 때는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그대로 만들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외국어로 글을 쓸 때는 생각하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글을 쓸 때는 외국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힘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는 중이에요. 자, 선생님이 펜의 색깔을 좀 바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 안 하면 선생님 뭐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내가 뭘 하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어 연상하기, 그리고 그 단어로 어떤 내용을 만들어 보는 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연습을 좀 해봤고요. 우리 이제는 이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짧은 글 하나를 쓰는 것, 이 내용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로 이야기 만들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좀 쉬울까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에게 쉬울 것 같아서 자기소개하기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외국어로 다른 말은 못해도 자기소개하기는 많이 하죠. 네, 그 내용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은 자, 취미나 특기를 말할 때 어떤 말들이 떠오릅니까? 먼저 취미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해요. 자, 그게 취미고요. 그 다음에 특기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보다 나 이걸 더 잘해요. 그게 특기입니다. 보통 뭐 취미가 특기가 되고 잘하니까 또 자주 하고, 네, 특기가 취미가 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취미는 있지만 그걸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한번 두 가지 다 단어를 알아둡시다. 자, 수영.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자, 제 취미는 노래예요. 선생님 취미도 노래고 선생님 특기가 노래예요. 그 다음에 영화 감상. 영화 감상. 자, 영화를 보는 게 취미예요. 그렇죠? 근데 영화 감상은 취미는 될 수 있지만 특기는 될 수가 없죠.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같은 거. 예를 들면 조깅? 예, 달리기? 자, 이게 취미인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요리하기 같은 것도 이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어요. 요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나는 요리를 잘해요. 내 요리를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행복해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죠. 성격을 말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사교적이다를 올려놨어요. 자, 선생님이 한국의 포털 사이트 중에서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지로 검색해서 가지고 온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다음 이미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 그림 보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 같아요? 네, 이 친구죠. 이 친구 성격이 사교적이다.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먼저 가서 안녕, 나는 누구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교적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은 사교적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좀 사교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성적이라는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않아요. 보통 조용하고 혼자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 반대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향적이다라고 해요. 외향적. 아이, 컴퓨터 글씨가 칠판보다 예쁘지 않네요. 선생님 다음에는 뒤에 있는 칠판을 쓸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다. 우유 많이 먹는 거 아니죠? 우유부단하다는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 한번 잠시 연기를 해볼까요? 아, 리모컨을 사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잘 모르겠어. 어떤 걸 사야지 잘 모르겠어. 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아주 힘든 사람들.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것도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잘 모르겠어. 밥 먹으러 가면 뭐 먹을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잘 모르겠어. 네, 이런 성격을 보통 우유부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유부단한 그 성격과 반대가 좀 단호하다예요. 단호하다는 그 일단 결정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보통 여러분 집에 아버지, 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분이 있죠. 네. 금방 안 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한번 안 돼라고 하면 보통 잘 안 바뀌어. 네, 그런 얘들. 네, 이게 이제 단호하다 이고요. 자, 다른 성격들은 뭐가 있습니까? 친절하다. 네, 친절하다. 이런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네, 뭐 이런 부지런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도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래희망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사업, 사업가. 보통 회사에서 대표, 사장님, 네,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감독, 좋아요. 영화 감독. 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펜의 색깔을 좀 바꿉니다. 자, 만약에요. 만약에 내가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자, 사업가는 자, 부지런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가가 어떤 취미가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는 사업가하고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드벤처? 네, 모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있다면 취미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 성격은 사교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취미는 지금 여행하기, 그다음에 등산하기, 그다음에 뭐 새로운 프로그램 배우기 그런 것인데요. 이런 저의 취미처럼 제가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준비된 내용을 보고 읽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이 말을 보면 그거 맞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네. 지금 선생님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이거요.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림인데요. 나라와 나라의 대표로 두 나라의 관계를 만들고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입니다. 그러면 자, 외교관으로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만들어 볼까요? 자, 외교관은요. 취미로는 어떤 취미가 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외국어 배우기, 외국 문화 배우기, 네, 그런 게 취미인 사람들, 또 특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교관을 잘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외국어 배우기가 취미입니다. 제 성격은 사교적이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네요. 네. 자, 선생님은 지금 관계 있는 성격을 연결해서 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있고 자, 이 방법도 있어요. 성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기 한번 보세요. 이그젬플 보기. 저는 사교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성격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성격으로 문장이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장 하나 끝나죠? 하나, 둘, 셋. 문장이 3개예요. 자, 이렇게 관계 있는 이야기 3개에서 문장 5개 정도 연결해서 만드는 것을 한 문단이라고 해요. 패러그래프. 한 문단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문장 쓰고 엔터, 문장 쓰고 엔터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글을 못 만들어요. 자, 이제는 관계 있는 이야기는 같이 연결해서 문단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격을 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특기가 나오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특기가 나오면 제 특기는 이라고 밑에 다른 문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가로로도 만들어 보고 세로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앞에 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소개할 사람의 자, 내 친구 이름을 쓰고요. 내 친구. 선생님, 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성격에 대해서 자, 제 친구는 친절한 편입니다. 네. 자,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옆에죠.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면 성격 문단이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말고 그 친구의 특기. 자, 제 친구는 무엇을 잘합니다. 제 친구는 축구를 잘합니다. 선생님은 축구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취미는 맞는데 특기는 아니에요. 취미하고 특기가 다른 경우지요. 네. 자, 이렇게 문단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제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격. 둘째, 특기. 그 다음에 셋째, 장래희망.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면 3문단 정도의 글이 나와요. 네. 자, 또 다른 걸 해볼까요? 나의 일상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해요. 아래에 필요한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간단히 글을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My daily life.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는 무엇을 합니까? 하는 일, 기분, 고민하는 것. 한번 차례대로 써보죠. 요즘 무엇을 합니까?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part-time job. 네, 그 학생이 중간에 조금씩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도 조금 벌고, 네, 이런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동사 아르바이트 하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합니다. 유학생이니까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깁니다. 친구 사귀기. 자, 이런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분이 어때요?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할 수 없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래요. 그 다음에 밖에 가고 싶은데 아는 곳이 없으면 못 나가죠. 그럴 때 이제 답답하다라고 해요. 자, 설레다. 이거는 기대하다. 내가 그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곳도 가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자, 만족하다.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자, 만족하다 반대는요. 불만족하다. 불만이 있다. 자, 이런 말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이 있을까? 그 다음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부족한 한국어 실력. 한국어가 빨리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고민 말라는 친구들이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공 공부가 어렵다. 네. 전공 공부의 어려움. 선생님은 지금 명사로 썼고요. 아니면 전공 공부가 어렵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네요. 고민하는 거. 생활비가 없다. 돈이 없다. 네. 이거는 모두에게 고민이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생각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말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르바이트 하다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최근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돈도 벌 겸 한국어 공부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잘 못할 때는 정말 답답하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재료로 글을 만들었어요? 자, 아르바이트 하다, 답답하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군요. 다른 이야기도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요즘 한국 친구를 사귀고 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설레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나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요즘 나는 친구를 사귀고 있다. 나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요즘 멋진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다. 그 친구와 다음 주에 영화를 보러 간다. 그래서 지금 설렌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즘 나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금방 실력이 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다. 한국어가 안 되니까 전공 공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못해서 생활비도 없다. 빨리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요. 자, 이 내용으로 연결을 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선생님 색깔을 좀 빨간색 바꾸고, 자, 하나, 돈도 벌 겸 한국어도 공부할 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끊어볼게요. 하고 있다. 이렇게 끊고, 그런데, 자, 가끔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잘 못할 때는 정말 답답하다. 문장이 3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서 끊었을까요? 문장을 길게 쓰면 여러분은 문법을 틀려요. 길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장을 길게 쓰면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줄 반 정도, 이거 되기 전에 문장을 끝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한 줄, 자, line, 이걸 줄이라고 해요. 자, 여기 줄 있죠? 줄, 이거. 자, 한 줄 아니면 한 줄 반, 한 줄하고 반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끊도록 합시다. 길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길게 쓰면 문법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계없는 말로 문장을 만들면 안 돼요. 문장을 만들 때는 관계 있는 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장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생각을 강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글을 쓰고 있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지? 그 생각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쉬고 다시 봅시다.